예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고, 반쪽반응법 한번 더 예제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거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로.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느냐, 질문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는 우리 87년도에 87항쟁 제일 시끄러울 때 막 이래갖고, 수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2학년 되니까 1학년 때 애들이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학년 때도 1학년 과목을 조금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이제 2학년 우리 아무개 교수님께서 이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머리 아프고 뭐 복잡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런, 뭐, 반복대로, 뭐, 이렇게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험에는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로 화학에서는 그렇게, 뭐, 이걸 룰대로 이렇게 막 적용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단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일단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문제, 이거, 우리가 유기화학을 배웠으면 분명 알 텐데, 에탄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탄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다 줬어요. H 플러스 이 얘기는 뭐냐면 산성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산성 용액에서. 그리고 뭐예요? 아세트산이죠. 산입니다. 예. 물 다 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반쪽반응법에 의해서 균형 잡아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산화상태 결정. 이제 산화수 결정. 쉽게 말하면 산화수 결정 해보면 탄소 여기서 수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얘도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쭉 해보세요. 쭉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몇 개예요? 수소가 하나 6개죠? 플러스 6.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 4니까 탄소 2개 있는 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탄소 하나가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에 똑같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2O7 마이너스 2가 이온은 아까 했었죠? 마이너스 27, 14,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2가 되니까 크롬이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6. H 플러스는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아스틱 에시드죠? 우리가 아세탄. CH3COH에서 5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다 없어지죠. 제로. 그럼 얘 다 00이에요. 그죠? 00일 수밖에 없겠죠? 00이에요. 근데 크롬 여기 3가라고 이건 3가라고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3가 그대로고요. H2O는 뭐 이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변하는 거 없고. 그럼 변한 게 누구냐? 이제 결정이 나왔죠? 탄소, 그죠? 탄소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갔고, 그죠? 0으로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됐고, 그 다음에 크롬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이죠? 감소됐어요. 산화수 감소니까 환원됐습니다. 환원됐고, 그러면 사실은 이 Cr2O7이라는 이것이 보통은 이제, 산화제라고 그래요. 산화제.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산화제라고 얘기하는데, 산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화제라는 거.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럼 자기가 뭐가 어떻게 되냐면 환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놈의 역할이 뭐냐면 이 탄소를 그러니까 이 탄소를 어떻게 돼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산화됐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환원됐죠? 플러스 3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라 할까요? 유기화학 반응의 한 가지, 뭐 산촉매에 의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알코올의
아세틱 애시드, COH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배우게 될 텐데 아무튼 정했습니다. 이제 산화 상태 정했고 어떤 게 산화가 됐는지 어떤 게 환원되는지 한번 이제 쓰죠. 써보면 산화 누가 산화예요? 탄소죠, 탄소. 보면 CH3, CH2OH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산화했으니까 전자 내놨죠. CH3COOH에다가 플러스 전자 몇 개 내놨을까요? 전자 몇 개 내놨을까요? 얘 마이너스 2에서 0 됐죠, 한 놈. 또 얘 마이너스 2에서 0 됐죠. 토탈 4개 버렸겠죠. 각각 하나씩. 탄소 원자 하나가 2개씩 버렸으니까 토탈 2개니까 4개가 나왔을 겁니다. 4개. 4개 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 환원은 Cr2O7 이가 음이온. 그 다음에 이것이 전자가 몇 개하고 결합했어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이니까 3개하고 결합했겠네요. 3개. 그 다음에 Cr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것은 반쪽 반응식 썼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산소하고 수소 외에 다른 원자들이 있으면 그 원자들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규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산화 반응식에 보면은 탄소 2개,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요. 수소하고 산소는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근데 환원 보면 얘 Cr2죠. 크롬 2개예요. 얘 크롬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몇 개 해야 돼요? 2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따라서 2배를 해줘야 돼요. 2, 3, 6. 얘가 2배가 된 거, 2개에 대한 거니까. 이건 3개짜리는 하나에 대한 거니까, 그럼 한 원자에 대한 거니까, 요것도 역시 2배를 해서 6이 됩니다. 아까 그 세 번째 룰에 적용되는 것이, 산화 때는 환원되는 원자들의 개수를 조절할 때는 관련된 전자의 개수도 함께 조절한다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롬이 2개고, 여긴 표현상으로는 이 식에서의 처음 표현상으로는 아까 하나지만 Cr2가 Cr로 돼서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수의 그 원소의 균형을 잡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같이 전자수도 똑같이 개수를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네. 산화 환원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 균형 잡죠? 전하의 균형, 그죠? 전하의 균형 잡습니다. 전하의 균형 여기서는 뭘로 잡아요? H+를 잡아야 된다는 게 여기 문제는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H+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 4개죠? 여기 0, 0, 4개, 여기 플러스 4 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H+,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환원 반응식에 대해서는 전자 2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여기는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아니다. 플러스 2, 3은 6. 이거 개수 따져줘야 돼요. 2, 3은 6이에요. 플러스 6. 예,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2, 3 플러스 6.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여기 플러스 2. 얼마야? 2, 3은 6. 플러스 6이 되려면, 6에다가 8은 14개. 그죠? 14H 플러스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 14H 플러스.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8하고, 마이너스 8이고, 이게 플러스 6이 되려면 14개 H 플러스가 돼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았으면 산소 개수 맞춰야 됩니다. 예. 뭘로? 물로. H2O로 산소 개수 맞춥니다. 먼저 산화 반응에 대해서 산소 개수 맞추면 여기 산소 하나, 여기 산소 2개죠? 그러면 이쪽에 물 하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H2O 집어넣으면 여기 수소가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수소겠어요. 2, 8개죠? 얘는 4, 8개. 맞죠? 자동으로.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에 대해서 보면은 산소 여기 7개죠? 그럼 얘도 7개 돼야 되겠죠? 예. 여기다가 플러스 7개
H2O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수소 개수 맞죠? 27, 14, 14. 됐죠? 그 됐어요. 이제 이게 이제 다 끝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해요? 전자수만 맞춰갖고, 전자수. 여기 4개, 여기 6개죠? 그러면 12가 12가 되니까 최소 공배수 계산을 해준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요? 3.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2개로 돼서, 그래서 이걸 쫙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3 CH3 CH2OH 플러스 일단 복잡한 거 빼고 원래 있는 것들만 하면 CR2 O7 2 마이너스 전자들은 다 없어질 테고 그러면 물을 볼까요? 물이 여기 2714 14개 3개니까 이쪽에만 남네요. 이쪽에 몇 개면 2714 3이니까 11개의 H2O가 여기 남습니다. 11개. 근데 이쪽에는 3, 4, 12 플러스 14니까 프로톤이 여기 2개 남죠? 2개 남습니다. 아니다. 몇 개요? 2, 4, 8. 28에서 10이니까 12개? 16개? 그쵸? 16개. 맞죠? 28에서 10이니까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3CH3COH하고 플러스 2는 4CR3 플러스 그 다음에 물이 아까 11개 남다고 그랬습니다. 11개 H2O 이렇게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일 먼저 산화수 결정하고요. 산화수 결정하고 그 산화수 결정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산화가 됐는지 어떤 것이 환원되는 건지 산화 환원 반쪽 반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하고 수소 뺀 나머지 놈들의 개수 맞춰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 균형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물로 산소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자수 맞춰갖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반쪽 반응 방법입니다. 예. 이것이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4절, 산화환원 적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화환원 적정. 이제 이런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용액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염기 반응 따질 때도 산염기 적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실험 기구에 붕 떠 있지는 않죠. 딱 여기 바닥에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다 넣고 뭐 산화제를 넣든 환원제를 넣든 해서 두 개의 물질이 반응하는 그런 양을 결정해서 농도를 얻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적정하는 방법인데 똑같아요. 똑같은 식으로 해요. 지난번에 산염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제, 그 다음에 환원제, 산화제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옥시데이징 에이전트, 산화제, 그 다음에 리듀싱 에이전트, 환원제. 그래서 산화제는 자기가 본인은 아니죠. 자기 자신은 아무튼 환원돼요. 자기는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거. 근데 환원제는 자기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산화수 변화가 아까처럼 이런 물질처럼 여기서 이제 크롬의 산화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데 그런 산화수 변화가 있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저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정해서 산화제, 환원제 각각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A. 노트에는 거꾸로 써놨네. NV는 N 프라임, V 프라임. 똑같이 4년계에서 적용했던 건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기에 굳이 R 쓰고, O 쓰고 이렇게 써놨는데, 환원, 환원제, 산화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쓰든 안 쓰든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원제의 몰수, 그죠? 환원제의 농도, 노르말 농도, 그 다음에 환원제의 부피, 그 다음에 산화제, 그 다음에 노르말 농도, 부피, 각각 이렇게 해서 같이 부피를 실험적으로 부피를 하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에 의해서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르말 농도, 아까, 지난번에 4년계에서 노르말 농도 정의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리터분의 뭐예요? 당량이죠? 쉽게 말하면 당량이었어요. 당량인데, 4년계에서는 당량이 어떻게 됐죠, 정의가? 뭘 기준으로 얘기해요? 4년계에서는? 산하고 연계에서 반응은 H 플러스냐, OH 마이너스냐, 이것이 1대1로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화 반응인데, 그래서 이걸 몇 개 넣느냐, 이걸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그 당량이 결정되는 거죠. H2SO4 몇 당량짜리예요? 2당량짜리죠. 2당량짜리. 왜냐면 H 플러스 2개 내놓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NaOH, 이거 1당량짜리죠. 이건 2당량짜리고. 그러면 얘가 2몰이 있어야지 H2SO4하고 황산하고 다 중화가 되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아요. 전자가 3개를 어떤 놈이 내주면 어떤 놈은 3개를 받아서 딱 1대1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전자 개수 맞춰서. 근데 예를 들어서 6당량 6개짜리 내는 놈이 있다. 1몰이 6개 내놓는다. 그러면 얘는 몇 몰이 필요하냐? 2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기준이 전자를 주고 받는 거. 여기서는 이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주고 받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이 여기서는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져요. 당량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한번 가보면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제를 한번 보면, 황산용해에서 4번 이제 보시면, 0.1 노르말, 0.01 노르말 FeSO4용에 400ml를 산화하는데 필요한 0.505 노르말 KMnO4 용액의 부피는 얼마인가? 그거 보시면은 그 반응식을 줬잖아요. 그죠? 반응식 줬습니다. MnO, 거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자 주고받은 수가 똑같냐 다르냐 그걸 따져야 돼요. 산화되는 놈, 환원되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MnO4 같은 경우 MnO4에서 MnO4가 MnO4 마이너스가 뭐가 됐어요? 이게 MnA 양연이 됐죠? 그 다음에 FeSO4에서 처리 Fe가 2 플러스에서 몇 개요? 3 플러스로 됐죠? 전자 하나예요. 그죠?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얘는 마이너스 248,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플러스 7이에요. 그죠? 예. 그럼 몇 개예요? 몇 개야? 전자가 5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개 관여하고 얘는 하나가 관여하니까 얘 1몰에 대해서 Fe가 몇 몰이 필요해요? 5몰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 보면은 5배 Fe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보시면. 그런가요? 이런 얘기죠. 이게 5배 됐으니까 결국은 요 반응식은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MnO4에서 Mn2 플러스로 갈 때 전자 5개가 관여되는 거고, 그 다음에 Fe2 플러스에서 Fe3가 양이온으로 갈 때 전자가 하나가 관여하는데 그것이 5몰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 이 얘기는 그냥 문제에서 다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는 그대로 농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1대1로 반응하니까. 화학 반응식에서는 다 균형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KMNO4의 부피 N FeSO4 그 다음에 FeSO4 equal NA KMNO4 그 다음에 KMNO4 이렇게 쓰면 지금 KMNO4의 부피는 그죠? NKMNO4의 FeSO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니까 5개, 5개 1대1로 방해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죠? 400ml 0.01노르말 그러면 약 한 80ml 정도가 나올 겁니다. 답은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요 5번 염기성 용액에서 다음 반응에 사용된 0.05 노른말 KMNO4 용액 35ml에는 KMNO4 몇 g이 포함되어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0.05 노른말 KMNO4 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어요? 35ml 있대요. 그럼 그 안에는 KMNO4가 몇 g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 KMNO4의 당량수를 계산할 수가 있죠. 노르말이니까. 그런가요? 보세요. 거기 그 반응식을 줬잖아요. 밑에 반응식을 줬는데 이 MnO4 마이너스 이온하고 징크하고 H2하고 반응을 하면 MnO2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서 망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망간이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씁시다. 2배 Mn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반응에서 0.05 노르말 KMNO4 용액 몇 밀리리터? 35ml를 35ml를 반응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럼 여기서 KMNO4에 몇 g이 들어있느냐? 보세요. 노르말 농도입니다. 노르말 농도면 0.05 노르말이면 어떻게 돼요? 당량이죠. 0.5g 당량 1리터 안에, 그죠? 1000ml 안에. 이 얘기죠. 이게 0.05 노르말이죠. 개념이. 이거 KMNO4도 대표적인 산화제예요. 예. 대표적인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산화제고, 요 안에, 요것이 이제 0.05 노르말이고, 그것이 35ml. 현재 35ml 있는 겁니다. 35ml.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람 당량을 없애고, 뭘 구해요? 그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가요? 얘 없애주고, 그람을 얻고 싶은 거,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요거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요 관계는, 다시 말하면, KMNO4에서, 이게 제가 산화제라고는 얘기했는데, 몇 개, 산화수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산화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내려면, 이게 몇 당량짜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몇 당량짜리 알아야 되는데, 몇 당량짜리를 어떻게 알까요? KMNO4 몇 당량인지. 전자가 몇 개 주고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 반응식 줬잖아요. 이 반응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반응. 물론 이제 KMNO4가 뭐 일반적인 반응이 있긴 있지만,
그 반응식에서 이 KMLF에서의 산화수 변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몇 당량, 그래야지 몇 당량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좀 아까 우리 그 산화제, 환원제 얘기할 때, 노르말로 딸 때 이 당량이란 것이 전자를 몇 개 내놓고 봐드리냐 이 얘기인데, KMLF가 그러면 몇 개를 이게 산화제였으니까 전자를 내놓겠죠. 그죠? 내놓고, 전자를 내놓을 텐데 몇 개를 내놓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반응식에서. 그럼 요게 KMLF가 여기서 요의 형태거든요. K 플러스하고 MLF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2, 4, 8이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되려면 플러스 7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싱크는 여기서 제로고, 나머지 얘는 물은 변화 없고, MLF2에서 얘 마이너스 4니까, 토탈하면, 얘는 얼마? 플러스 4. 그죠? 그 다음에, OH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OH는 하이드로스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2, 싱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변화가 없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산화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환원됐죠?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딴 놈 싱크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제예요. 산화제. 자기는 환원됐고요. 그러면 이놈은 여기서 이제 산화제 역할로 전자를 몇 개가 오고 가요. 7에서 4. 얘 자체는 몇 개예요? 전자 가냐는 게 몇 당짜리예요? KMLF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3개가 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KMLF 1몰이다. 그러면 전자가 3개가 관여해요. 그러니까 3당량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전자 3개가 내놓으니까. 이 경우는 내놓죠. 내놓으니까. 전자 3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니까 그 주고받는 거 개수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MLF는 3g 당량이다. 그죠? 1몰이. KMLF 1몰이 3g 당량. 전자 3개를 받아들이는 3g 당량짜리입니다. 그럼 그것의 g이, 여기서 분자량이 줬죠? 1몰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요걸 우리가 하나를 더 씁시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램 당량, 몇 그램 당량짜리냐면, 3g 당량이고, 이것이 그램으로 하려면, 우리가 1몰이 3g 당량이니까, 1몰에 대한 질량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158g이죠? 158g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램 당량 다 없어지고, 밀리리터 없어지고, 그램만 최종적으로 남게 되겠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0.09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그냥 우리가 KMLF 딱 요것만 봐서, 한 물질만 딱 그냥 보면은, 그 물질이 산화될 때 또는 환원될 때 몇 개의 전자가 주고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 반응식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반응식에서 얘가 MLF 마이너스에서 뭐가 됐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반응식을 통해서 이 KMLF에서 MN의 산화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갖고 KMLF의 그 당량을 따지는 거예요. 예. 그냥 KMLF 자체로만 우리가 이것만 갖고서는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죠. 0.5 노르말 KMLF 35ml는 얼마다라는 건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그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몇 당량짜리인지 알면 그 당량을 여기다가 도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화환원제에서는 그 산화하는 반응식 안에서 몇 그램 당량에 해당되는 그 반응을 하는지 그걸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산염기에서는 그거는 그냥 나와 있잖아요. H2SO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 당량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산화환원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KMLF가 어떻게,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변화 자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냐. 전기화학 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5절. 여기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책에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뭐 전지 종류 뭐 이렇게 갖고 그림 나오고 설명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정도로 참고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화학 전지 전지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자발적인 반응이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듯이 전지도 자발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이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줘야지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하나는 전해 전지, 하나는 볼타 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볼타 전지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전지가 볼타 전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뭐 다른 말로 갈바니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갈바니 전지. 예, 그건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뭐 주관식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 물어볼 때 뭐 틀린 거, 예를 들면 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쭉 뭐 여러 가지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제시했을 때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전해전지는 외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줘서 그걸 통해서 그 반응이 억지로 쉽게 말하면 억지로 일어나게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전지를 전해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분해, 전해 반응, 전해라는 것이 일렉트롤라이시스 그래서 전기 분해라는 그것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줘야지 일어나는 그런 전지가 되겠고 볼타 전지, 자발적인 전지입니다. 자발적 반응에 의한 전지, 갈바닉 전지, 갈바닉 셀 그 두 가지 용어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전지 그림, 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지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요것은 가끔 이제 뭐랄까요? 뭐 주관식으로도 나온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줘요. 뭐가 어디에 음극이 있고 뭘 어떻게 연결돼 있고 염다리로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다는 상황 설명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지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그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쉬운 거지만 룰을 모르면 표기하는 룰을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정리해놓은 대로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거기 한번 써보죠. 징크, 아연이 징크, 여기는 상태를 고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액큐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 두 개짜리를 염다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CU2 플러스 액큐스, 그 다음에 CU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왼쪽을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극을 우리는 음극하면은 음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음극선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음극하면은 그 음극의 의미가 여기서의 마이너스 극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반대 개념. 우리 말로 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우리가 음이온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나이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나이온.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면 에노드라고 얘기해요. ANODE. 에노드.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 극인데 플러스는 우리 캐다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이온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캐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캐소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극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캐소드 레이, 음극선이라는 건 캐소드 레이거든요. 예, 그 캐소드인데 실제로는 플러스 극이에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일 때 마이너스는 에노드, 플러스는 캐소드다.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요걸 이렇게 되면 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징크가 여기 표시를 안 했구나. 이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응?
산화수 증가니까 산화죠, 그죠? 예, 산화입니다. 이건 이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산화가 일어난다. 마이너스 극은 산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CU2 플러스 역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CU2 플러스 AQS에서 전자를 받아서 두 개, 전자 받아서 솔리드, 구리가 섭출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이것이 환원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는 산화전극.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전극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환원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원전극. 근데 산화, 아까 옥시데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악시데이션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리덕션이라고 얘기했는데, R, C, O, A. 자음, 모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음이죠? 이게 다 자음이죠? 예.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악시데이션 일어나는 반응이, 극이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음극에서는 산화전극,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역시 이게 여기서 산화 받은 놈에서 내놓는 이 전자가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기에 이제 노트에 정의된 것처럼 산화하고 환원되는 이 전극에 좀 비교를 하면 산화전극은 이게 이온화가 중성 원자가 이온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온화가 잘 돼요. 이온화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얘는 이렇게 그냥 이온으로 되어 있기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얘보다.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전지를 구성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책을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노트에는 그림을 안 넣는데, 쉽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염다리가 있고, 염다리라는 건 뭐냐면, 용액, 농도 변하지,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특수한 다공성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공성 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온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연 전극하고, 구리 전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아연이 어떻게, 곧, 솔리드가 에큐스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 용액이 이렇게 돼 있으면. 떨어져 나가고, 여기 구리는 어떻게 돼요? AQSS 솔리드 되죠? 여기 있는 구리 이온들이 있으면 계속 여기 들러붙어요. 그래야 구리가 섭출이 됩니다. 예. 그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암페어 전류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전자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통해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전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전자 나오죠? 마이너스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써먹는다고요. 전자의 흐름은 그래요. 전자 흐름이 그러니까 전류는 전자의 흐름하고 반대죠. 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여기도 약간 좀 물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쓰는 방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전극, 마이너스극, 에노드, 그다음에 환원전극, 캐소드, 플러스극. 그래서 영어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영어로 물어본 학교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요. 예. 그렇게 셀 그림은, 전지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 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마그네슘 금속은 수용액에서 음이온을 치환시킨다. 산화와 환원의 반적 반응식을 각각 쓰고 이 산화 환원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거기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말로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요? 마그네슘 금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용액에서 은이온을 치환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이온이 Ag 플러스거든요. 은이온이 치환된다는 것은
얘가 마그네슘 몇 가가 될까요? 이게 2족이죠? 2족이니까 플러스 1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자 2개 내놓고, 그리고 얘는 전자, AG 플러스는 전자 하나 받거든요. 그래서 뭐거든요? AG 솔리드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큐스고, 이것이 지금 마그네슘 금속은 수용액에서 은이온을 치환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식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화환원의 반칙 반응식, 이것이 이제 위에 게 이제 산화하고 밑에 게 환원 반응식이죠. 예. 근데 여기서 전자 수가 어떻게 돼요? 반칙 반응식은 그런데 이 환원 반응식은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은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실제 반응식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려면 전자수가 맞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쭉 더합니다. 그러면 Mg 마그네슘 솔리드 플러스 2배의 Ag 플러스 이게 액큐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2 플러스 2배의 A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이 두 개 반응식을 더한 거. 예.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볼턴제 전지 그림을 작성하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산화환원, 순서대로 쓰면 돼요. 산화환원. 우리 말로 산화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환원산화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산화환원이니까 산화전극, 환원전극이잖아요. 그 산화 반응에 대한 거, 여기 전자 빼고,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짓고, 요 두 반응 사이에 염달이 있고, 요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정확히 쓴다면, 마그네슘 솔리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마그네슘 이가에 액큐스, 그 다음에 염다리, 그리고 Ag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Ag 솔리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쭉 산화하는 순서대로, 여기 요거 순서대로, 화살표 순서대로 다 써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